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제가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에 대한 생각을 이 번역본과 그리고 원서거든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를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또 이제 실제 번역, 왜냐면 물론 여기 번역해 주신 분이 유명하시고 그리고 또 권위가 있으신 분이지만 투자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자칭 투자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식 시장에 머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본 관점과 근데 이제 관점과 하워드 막스가 생각하는 이것은, 하워드 막스는 이미 뭐 어느 정도 검증된 투자자라고 볼 수 있고, 그 글의 어떤 번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미숙하거나 혹은 영어 실력으로서는 저보다 뛰어나지만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조금의 뭔가 좀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갖고 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읽는데 시간이 또 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분의 그 견해와 하워드 막스의 그 견해가 함께 조화롭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를 표현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책을 같이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같은 책을 한 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권입니다. 이게 사실 두 권이고, 그리고 두 권이기 때문에 두 배의 노력보다 네 배의 노력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비교하면서 그게 실제로 맞고, 그리고 또 이게 좀 제가 하려는 그 주된 분야다 보니까 이게 또 제 언어로서 또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왜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 번역가는 왜 이런 한글의 표현을 썼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 느리게 나갈 수 있는데, 다른 책에 비해서는, 그리고 요약에 대한 어떤 범위도 좀 더 구체적이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책을 나의 현실과 삶에 더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 때 그 책은 진짜 빛을 발휘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좀 구체적이고 한 달락 한 달락 파고드는 게 세밀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그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참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한글도 그렇고 대동여지도도 그렇고 동의보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보면은 이게 더 most important 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자 번역본인데 투자에 대한 생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김경미라는 분이 이 제목을 붙인 거였거든요. 좀 잘 모르겠어요.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올바른 번역이었는지는 이분에 맡기지만,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도 나쁜 제목에 대한 어떤 선정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이게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뭔가 내가 왜 중요하지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던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나만의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서 갈 수 있는데, 이분은 그냥 생각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투자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접해 들었고, 그리고 서문이 인트로덕션이 나오는데, 인트로덕션도 제목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분이 또 투자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저변의 뜻을 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철학 없이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도 철학이 필요하다는, 투자는 철학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애도라는 말을 붙인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철학 없이 투자를 접하고 있다라는 점을
물론 이 번역하는 사람이 지적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번역하면서 지적하기도 했지만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도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에 번역본이 조금 더 명확하려면 투자는 철학이 필요하다,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기에서는 투자는이라고 좀 더 바꿔주는 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은 좀 약간 그 투자자와 대중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중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투자자라고도 하기 그런 이제 어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제 서문에서 이 책이 사실은 참 재밌게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구성이라기보다는 이 책을 만들어진 계기를 첫 번째 말하는데, 그러니까 투자는 사실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이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20년간 자기 고객들에게 어떤 투자 사건이 일어나거나 자기 투자에 대한 견해를 메모로서 쭉 보내왔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해서 약간 수정을 거쳐서 썼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어느 날 날 잡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 책처럼 어느 날 날 잡고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20년간의 메모가 이 책을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의 이 사람의 과정, 이 사람이 말하고 저도 공감하는 거지만 인생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간의 어떤 총집합이 흘러야만이 이 투자를 향해서 점점 내가 퍼즐을 맞듯이 조각을 맞듯이 맞춰가고, 그게 다 맞춰지면 더 큰 퍼즐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투자의 과정이 같이 간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뭐 1년 날 잡고 쓴 게 아니니까. 물론 그것도 그 투자자가 쓸 때는 그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이 사람의 시간에 대한 축적이 모아는 메모로서 만들어진다는 게 이 책이라면 투자도 마찬가지다 라는 측면이 굉장히, 이 책이 파워풀하고 더 현실적인 감각이 있고 역사성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만한 어떤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건이나 지금의 사건이나 결국엔 유용하다. 근데 이게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단락이 그거거든요. 포인트는 제가 볼 때, 우리가 기술적 지표는 그 10년 전의 지표와 지금의 지표는 큰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메모에서의 주된 핵심들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앞으로의 미래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책으로 종합할 수 있지만 기술적 지표는 그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한번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원칙을 자기가 클라이언트 트레이더에게 계속 말하다가 18가지가 나왔지만 그것을 종합하고 구성하는데 20가지인데 그 20가지 중에 마지막 부분은 다른 것들을 요약했고, 그 하나하나 가지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기적으로 존재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여기서도 말했지만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부분으로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볼 때도 상장 이후의 가격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의 흐름을 봐요. 상장 이후만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코넥스, 코스피, 코스닥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을 비상장으로 생각한다면 그거의 엄청난 변동성도 제가 그때 말했던 아티스트 스튜디오나 엠로 같은 기업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차트도 내가 부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기업을 재무제표와 비전으로 시세를 나가야 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조각을 가지고 큰 범위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는 어느 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가지가 언급이 되고 그 20가지도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끊임없이. 그래서 이 책은 투자의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데, 이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어떤 그 기술적 지표나 공식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나의 목표는 투자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희 패밀리들이 같이 공부를 할 때 투자는 단순화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너무 컨트로버셜, 이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단순화는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제품 좋다, 저거 사야지, 이런 단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케미에서 말하고 투자에서 말하는 단순함은 뭐냐면 종합된 결과를 봤을 때 딱 수많은 과정,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을 걸치지 않고도 사야 돼, 말아야 돼, 싸냐 비싸냐가 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단순한 거예요. 딱 보면 바로 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선종과도 비슷한데 달이 떠 있으면 그게 달이라는 걸 바로 아는 거지. 그게 위도와 경도와 온도와 행성의 지표를 보고 그게 달이라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달 떠 있으면 달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딱 눈에 뜨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투자가 얼마나 복잡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걸 단순화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워드 막스는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뭔가 제가 볼 때 영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뒤에서 나오면 많은 어떤 여기 참 질문줄 중에 하나가 당신의 그 옥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이제 그 하워드 막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가 40년 동안 이제 운용을 하는데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질문으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라는 게 이 책의 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서문에 임팩트 있는 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투자나 뭐든지 이게 핵심에 다는 언어가 있는데 여기서 문화와 가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양심적이란 말이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거죠. 이게 투자라는 걸 양심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기업의 뭐랄까 뭐 도덕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지만 차트나 재무제표를 보는데 보는 어떤 사람들이 냉정하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투자를 운용하는 그런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양심적으로 한다. 근데 이게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투자는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건 내 감정을 명확하게 보면서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양심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이 문화와 가치를 공유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케미에서 문화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하워드 막스도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저도 많이 인상을 깊었는데 결국 투자자들은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니까 골방에 앉아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화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내가 돈을 버는 양에도 한계가 있겠거니와 지속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도 하지만 이분이 이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동시에 이제 와튼 스쿨하고 이제 시카고 경영대학에서 같이 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너무 정성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회사의 어떤 그 구체적이지 않은 지표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구체적인 회계지수로만 혹은 차트 기술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이 하워드 막스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이제 한데 모아서 여기서 레컨사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화해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두 개가 양립하는 거지만 사실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자기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펀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순히 think가 아니라 펀더, 심사숙고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보는 어떤 질적과 양적인 것들의 어떤 그 조화를 잘 이루고 오는 과정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말하는 투자가 올바로 된다라는 것도 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거는 내가 가진 정도는 조금만 깨어 있어도 조금만 이제 여기서 보면 eyes open이라고 나오거든요. 잠시 눈만 좀 떠도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감은 해요. 조금만 깨어 있어도 알 수 있는 철학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참.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제 멘토가 되는 투자하는 삶을 많이 읽으세요.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거든요, 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조금만 계속 깨어 있다. 그러니까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 이 하워드 막스가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땐 철학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얻는 데는 저는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지속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렵죠. 여기서 이제 첫 장에서도 few people, 그러니까 거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한 것처럼 이제 어렵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가능성을 얻어주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not difficult거든요. easy는 아니에요. 이게 not difficult랑 easy랑 좀 다른데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easy는 아니야. not difficult equal easy라고 영어를 해석하기도 쉽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죠. 1장에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경험이란 당신이 가진 것을 못했을 때 당신이 주어지는 것. 좀 재밌죠. 경험이라는 게 결국 당신이 가지지 못했던 거. 영어로 experience is what you got when you didn't get what you wanted 이런 말인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 네가 가지지 못했을 때 얻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지지 않는다는 건 마음의 공허함을 얻는다는 건데 그 공허함을 깨달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이분도 많이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정말 뭐 참 숱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투자하면서 이제 그 코로나 위기나 어떤 무역 전쟁 이외에는 그 어떤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 뭐 1970년대에 아랍의 석유 통상 금지,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50개 상위 50개 니프티 50라는 이제 상위 50개 주식의 폭락 그리고 하루 만에 20%가 떨어지는 블랙 먼데이라든지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가 20% 주가가 떨어지면은 코로나를 경험하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의 개별 자산들이 50%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94년도 금리 폭등으로 인한 채권 뭐 추락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을 해봤고 그것이 이제 큰 자산이 되었다. 거기 안에서 또 나는 운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참 공통점이 많아요. 저희가 투자는 삶이다라는 책도 제가 항상 읽는데 여기에서 초보자를 위한 4가지 조언을 해요. 첫 번째는 멘토를 찾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고 세 번째는 너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증명하고 네 번째는 고전과 철학을 항상 겸비하라는 건데 고전은 항상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책도 여기서 많은 고전적인 책들을 읽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고전과 철학에서는 항상 늘 일상화했고 두 번째는 여기 멘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존 게브리엘스, 워렌 버핏, 뉴스 누렌버그 그리고 마이클 멜켄, 릭 케인 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터 번스타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워렌 버핏, 피터 리치 몇몇만 알잖아요. 근데 여기가에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멘토가 돼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아까 문화도 말했지만 커뮤니티가 있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엔 서문으로서 내가 이런 팀들이 있었고 오크트레이 이런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투자 철학을 만들었고 증명할 수 있었다. 이게 4가지가 그대로 맞아요. 여기 책에. 참 이게 이렇게도 참 같을 수 있나라는 맥락이 들수록 이제 투자자는 정말 공통점 정말 같구나. 그 투자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정말 다르지 않구나라는 거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서문만 읽고. 그러니까 사실 서문에서만 네가 올바로 이해해도 뒤에 부분이 정말 자연스럽게 읽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 그러니까 논어에서 학위실지가 중요하고 중용에서 천명지 위성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 이런 것들이
노자에는 도가도 비상도 이런 것들이 이제 첫 장이 가장 큰 임팩트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 책은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second level thinking. 2차적 사고라고 나오는데 번역은 심층적으로 생각하라. 사실 제가 볼 때도 second level thinking보다도 심층적으로 생각하라가 더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지향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결국 보물섬을 찾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더 근원적인 생각을 떠올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첫 번째가. 저도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스승님도 그랬지만 생각이 중요하다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도 아는 거야. 왜냐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just do it. 그냥 사.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깊게 내가 남들과는 다르지만 보편성을 함양하는 그 원칙이 딱 주어질 때 그게 진짜 투자의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멋있습니다. 이게 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본주의가 뭐다라는 어떤 저만의 그림이 딱 그려질 때 정말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하진 않았어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러나 생각이 명확히 딱 그려지니까 행동들이 탁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업을 한 100번 이상 보고 지금까지도 거의 이제 기업을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를 내는데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시세를 안 낸 기업들, 그리고 시세를 났는데 10배가 되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시세가 났는데 내 원칙으로 담을 수 없는 것. 옛날엔 다 담으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근데 지금은 10배 이상의 시세가 났을 때의 그 기준으로 제 원칙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본주의가 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이게 자동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기업을 100번 이상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같은 것을 집요하게 내가 했을 때만이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나온다. 꼭 하워드 막스는 알고 있었고 제 스승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그러니까 왜 생각을 깊숙이 하라는 게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근데 그 생각은 사실은 참 재밌게도 여기에 이제 많은 멘토들, 벤저민 그레이엄, 알버트 아인슈타인, 찰리 몽고 같은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이 수많은 멘토들을 만나서 시작해라.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멘토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 간접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고 직접적으로는 인간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참 재밌는 것도 이게 이 사람이 하워드 막스가 벤저민 그레이엄을 갖고 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쓰는 첫 문장의 단어가 The art야, art. 근데 여기는 해석은 art라는 어떤 기술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안 하고 예술이라고 해석을 안 하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조금 그러니까 투자가 예술의 영역이라는 거를 좀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탈라니 같은 개념이 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는 투자 자체의 시작을 The art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정량적이고 분석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예술이라는 접근의 어떤 단어를 쓴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이분이 이제 진짜 투자자라고 느껴질 수 있는 단어 선택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The art of investment has one characteristic that is not generally appreciated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해석도 재밌는 거죠.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거다. 투자의 예술은 이게 뭐 기술이라고 봐도 돼요. 투자의 특성이라고 봐도 되고 누구나 그러니까 예술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면 일반적이면 그건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레벨을 갈 수 있지만 그 레벨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trace of wisdom, 단순히 wisdom이 아니라 trace, 그러니까 지혜를 구체화, trace 추적, 길, 구체화시킬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걸 적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Ray investor, achieved by a Ray investor, incredible result.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성도, 이 사람이 말하는 벤저민 어느 정도 성도는 그냥 인덱스 펀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인덱스 펀드 나오는데 우리가 투자자가 되면 시장 수익률에 머무를 거면 인덱스 펀드 왜 합니까? 인덱스 펀드 머무를 거면 인덱스 펀드 하지 왜 공부해요? 저도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장 수익률을 압도하는 걸 보면 우리가 펀드를 설정할 때도 중요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투자하면 시장을 앞서갈 수 있다는 것도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투자자가 되려면 시장을 앞서갈 수 있다라는 있는데 이걸 자신감을 가지고 막 확신을 가지고 몰빵하라 이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계속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아인슈타인처럼 모든 것이 가능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간단해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결국 not difficult 어렵진 않지만 simple 쉽고 그러나 easy not easy 그러니까 쉽진 않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not difficult는 어떻게 보면 not easy에 가까워요. 어렵진 않은 것은 쉽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고 그래서 첫 번째 포지션은 훌륭한 투자자가 조건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것도 참 재밌는 메시지죠. 첫 번째 단어로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 그 투자는 삶이라도 어떤 이라는 게 첫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투자자라고 쓴 것부터가 이분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기술적 분석이 아닌 인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특징도 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해석에서 좀 잘못된 게 효과적인 투자 전략 셋째 줄에 나오는데 효과적인 varied approaches. 그러니까 이 책에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잘못 해석했는데 잘못 해석하셨어요. varied는 검증된 투자 전략이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전략도 아니고 이건 approaches거든요. 접근. 그러니까 검증된 접근 방법. 이 표현인데 이게 해석이 좀 잘못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결국 투자는 art에 가깝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art라고 나온 것도 나오고 그래서 투자가 과학보단 예술이라는 점에서 투자를 공식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의 어떤 철학적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포인트가 이제 인사이트가 나와요. 저도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 투자라는 것은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그래서 농구에 관한 속담이 있는데 선수의 키는 지도할 수 없다. 결국 통찰력은 누가 가르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타인에게 이제 도움을 더할 수 있지만 결국 스스로 만들어진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영상이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번은 이 통찰력에 이어서 이 챕터 1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게 이런 식으로 읽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인 의견 예시라든지 어떤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느낌과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그림을 그려서 적용시키는가를 보신다면 좀 더 유익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트로덕션과 챕터 1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드렸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투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 시대의 이념을 어떻게 자기가 주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의 가장 큰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만들까 항상 질문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